바쁘게 지내는 일상 속에 내 몸,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제대로 지키고 싶은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입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한약재 중에 귀한 약재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녹용이죠. 오래전부터 중요한 한약재로 사용이 됐고요. 특히 몸을 보호하는 데 좋다고 알려져서 녹용을 복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요. 녹용의 효능, 그리고 한약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녹용 평소에 많이 복용한다 혹은 궁금한 점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한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 같이 먹어도 되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문자창 활발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99 문자창 열려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 오실 때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아, 주차장에서 몰래 갖고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엘리베이터는 타졌나요? 잘 안 다쳐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은 와, 저게 뭐야 하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녹용입니다. 네. 러시아 아바이스크 원용이라고 해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품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실제 화면에서 보셨던 것보다 굉장히 이제 큰 상품이죠. 네, 지금 화면으로는 거의 뭐 원장님 만하게 나오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럼요. 원장님보다 좀 커요.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예. 원장님 상반신보다도 더 큰데 그렇죠. 원장님 만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슴뿔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슴뿔의 원물인 거죠, 지금. 예. 실제로 이렇게 해서 녹용을 먹습니까, 우리?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정도 되는 것을 잘라서 사슴은 두 개 나오잖아요. 이제 뿌리 두 개. 뿌리 두 개죠. 예. 이런 게 이제 두 개 있습니다. 아. 채취를 하는데 이제 냉동 건조라는 걸 시켜야 됩니다. 아. 자르자마자 밑에 부위가 이제 혈액이 새니까 성분이 세지 않게 이제 전기 인도로 지져서 냉동 건조 시설에 넣어서 이제 거꾸로 걸고 말리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냉동 건조가 된 게 확인되면 여러 가지 이화학적 검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감염 여부나 기타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하고 또 통관이 확정되면 이제 갖고 와서 이 부위를 통째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잘라서 오면 좋은 녀석이 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통째로. 예, 통째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 사슴은 무리지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대장 사슴이 있죠. 그 정도 되면 이만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3년 이상 지난 사슴만 주로 자르고요. 3년 미만은 저희가 자르지 않고 그냥 다시 이제 야생종이기 때문에 이 아바이스크 원형은 이제 이것을 갖고 들어와서 이 정도면 좋다. 또 그런 판단을 어디서 하냐면 이 끝에 부분을 보고 합니다. 끝에 부분. 예, 여기 이 가장 위에 부분. 그렇죠. 분꼴이라고 합니다. 네. 이 뿔이 자라는데 불과 4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걸리거든요. 안 자르고 놔도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슴 네. 뿔까지 먹어? 뭐 이러는 네. 분들도 있어요. 근데 놔두면 저절로 떨어집니다. 아. 그것을 녹각이라고 하죠. 이제 아주 말라버리면 낙각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다시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 몸에서 다른 용도, 그 사슴의 몸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최대치로 올라갈 때 저 뿔이 자라나는 이 정도의 성장 속도에 관여하는 물질이 들어 있겠죠. 그 부위를 이제 한 방에 섭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수컷 사슴에만 뿔이 이제 나죠.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대장 뿔 정도가 되면 저 정도 크기가 된다. 와, 사슴도 굉장히 크겠어요. 실제로 저기 보면 이 천장보다 높습니다. 뿔까지 따지면. 아, 뿔까지 따지면. 네. 와. 말만 합니다. 소보다도 크네요. 말만 하네요, 진짜 높이가. 네. 사슴은 꽃사슴만 생각했나 봐요, 제가. 꽃사슴을 매화록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꽃사슴 중에서도 저희 나라 꽃사슴 말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꽃사슴 말고 이 시베리아 쪽에 가면 또 매화록이라는 약용 꽃사슴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 위가 이제 마록이라서 말맞자 말만하다. 그리고 이 사슴은 대록이라고 부릅니다. 큰 대자. 그 말보다 더 크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서양말이 아니고 이제 동양 말들, 이 만주 쪽이나 또는 몽골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말들 좀 작았잖아요. 그 정도 말 크기의 사슴을 마록이라고 부르고 그보다 더 커서 서양말만한 정도의 크기를 이제 대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 대록의 뿔입니다. 그럼 지금 가지고 오신 그 뿔 원물인데 네. 거기 중에서 우리가 녹용이라고 먹는 부분, 네, 섭취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전체 답이다. 아, 전체 다. 예, 부위별로 물론
저희가 원하는 성분은 대부분 끝 쪽에 있죠. 그러나 이제 중간 부위에 혈액과 저 분꼴 성분이 섞여 있는 부위, 네. 또 분꼴 성분이 거의 없고 각질 위주로 돼 있는 부위가 나름의 또 자기들이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 뭐 골다공증에 또 사용할 때는 좀 밑에 쪽도 충분히 효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걸 먹고 싶다고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가격이 분꼴, 요 부위를 상대, 요 부위를 중대, 요 부위를 하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5개 가지 정도 난 것을 가장 이제 특상품으로 치는데 위쪽이 훨씬 이제 가격이 비싼 거죠. 그렇군요. 뿔의 그 가장 위쪽부터 해서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가지가 나왔을 때 그렇게 나눠서 부르고 그렇습니다. 5개 정도의 가지가 나온 것을 가장 상품으로 그렇죠. 본다. 그럼 지금은 뿔에도 약간 털이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 그럼 요거를 녹용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거는 네. 이거 털을 다 이렇게 밉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실제 유리칼로 갉아내는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털을 태웁니다. 각질 부위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네. 그래서 털을 싹 태워서 유리칼로 긁어내게 되면 속에 있는 이제 각질 부위만 남게 되고 그것을 이제 절단을 합니다. 크게 두툼하게 절단을 해서 네. 이제 우유에다 이제 옛날에는 인유를 모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 젖을 모아서 하기도 했는데 우유에다가 담가서 약간 삭히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술 이제 보통 한 50도에서 60도 정도 되는 이제 독한 독주, 술이네요. 홍주 계열의 술을 이제 과거에는 많이 사용했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주정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소주 만드는 원재료, 도수가 높은 것을 사용하기도 해서 안에 이제 혈액 성분이 아무래도 동물성들은 이제 세균이라든지 뭐 기생충 이런 게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이제 죽이기 위해서 물론 다시 또 끓이고 다시 또 태우고 또 익히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술을 담궈서 또 썰기 좋게 술에 60도 정도에 담궈 놓으면 잘 쓸립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깎아서 이제 쓸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위쪽은 굉장히 잘 쓸립니다. 밑에 쪽은 참나무 뿌리처럼 생겨가지고 실제 참나무 단면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참나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네네. 이 무늬도 단단하기 때문에 잘 안 쓸려서 이제 밑에 할 땐 톱으로 켠다든지 뭐 대패나 아니면 작두를 사용해서 이제 쓸게 되는데 그렇게 얇게 썰어서 다시 또 수치를 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저희가 소고기 같은 거 이제 발골하거나 할 때랑 비슷한 그런 이제 작업을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약의 손실이 약성이 사라지지 않게 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한약재와 섞어서 다리거나 이제 여러 가지 환산제를 만들어서 먹거나 이제 사용을 하죠. 지금 사슴뿔이라는 걸 알고 봐서 그렇지 그냥 보면 그냥 나무까지? 네, 약간 모형? 참나무 같죠. 네, 그리고 모형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네, 약간 털이 이렇게 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뿔이 있는 동물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슴뿔을 우리가 약용으로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 뿔과 다르게 사슴뿔은 가을이 되면 떨어진다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슴을 해보게 되면 네. 이제 녹각이 떨어지는 시기에 떨어지는 이유가 이 안에 들어갔던 호르몬성 또는 성장성 물질이 쭉 내려가서 간에서 변환이 된 다음에 숫사슴의 고환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성호르몬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쪽에 이제 비유를 하자면 성장 호르몬이 있는 것이고 네. 성장이 뿔의 성장을 돕는 거죠. 그것이 변환돼서 성호르몬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뿔에 있는 그 성장 호르몬의 효능을 빌려서 가차해서 약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매년 내려가는 것을 보고 선조들이 아 이것은 그 특별한 효능이 있구나. 그냥 달려서 오랫동안 뿔이 있는 동물이 아니고 계속 갈아치우니까 떨어져서 주순 녹각을 끓여 먹었더니 굉장히 효능이 좋은 거예요. 몸이 좋아지고 뭐 까만 머리가 막 노인분들이 까만 머리가 난다든지 또 여성분들이 생리가 안 하다 생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얼굴 피부가 윤택해진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녹각에서 녹용을 사슴을 아예 직접 잡아서 뿔을 잘라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가 녹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했더니 지금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주시네요. 아이 성장에 좋을까요? 라는 질문과 그리고 또 살이 찔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거든요. 주 목적이 아이들의 성장과 노화를 막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아, 녹용은. 자, 쉽게 이해하시면 중간에 혈액 부분은 혈액이잖아요. 네. 그냥 일반 혈액이 아닙니다. 성장에 필요한 온갖 물질.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크기 위해서는 모체에서 그 태반을 통해서
혈액을 영양가 높은 혈액을 받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혈을 보강하기 위해서 또 맨 위에 쪽은 성장 호르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키가 크게 한다든지 뭐 기타 노인들의 치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성기능 저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골수와 내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사용하는데 살이 찌는 것은 아니고 살이 찌는 약과 사용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찌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용 자체의 약성 쓸 때와 일반 한약재와 섞을 땐 조금 달라서 일반 한약재와 섞게 되면 그 한약재의 성능을 증폭시키는 부스터 같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효능이 있죠. 그렇군요. 녹용을 몇 달 동안 연달아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2260님. 예, 실제로 필요하다면 유고무손이라고 합니다. 쓸 까닭이 있다면 손해가 없다. 예, 이제 한방을 약을 쓸 때인데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고 혈압도 높고 얼굴도 벌겋고 고지혈에 뚱뚱하고 이런 분들 영양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분들이 먹어야 소용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이 드시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코피가 나타난다든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해서 나타나는 어지럼증 환자든지 이명 난청 환자들은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왜? 뇌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게 보강될까지는 1년 내 360일 먹어도 상관이 없죠. 근데 그것이 1년 내에 먹어도 되는 분인지 먹으면 안 되는 분인지는 이제 그때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치매라든가 경증 치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뇌질환을 겪으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녹용이 도움이 많이 되나요? 거의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양과 함께 사양은 뚫어주는 작용에서 뇌 기능이 최고고 그 채워주는 골수와 내수를 채워주는 효능에서는 녹용이 또 최고죠. 그러면 녹용이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드뭅니다. 실제로 거의 보지를 못했고요. 물론 이제 원래 맞는데 감기가 있다든지 몸 안에 다른 열성 질환이 있다든지 할 때는 피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맞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체중이 빠지고 이제 몸 관리를 해서 혈압이 떨어지고 운동도 많이 하신 분이 나중에 녹용을 먹으면 또 잘 맞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몸 안에 있는 성분과 또 연관성이 있는데 실제로 녹용 자체가 안 맞는 사람들은 뭐 통계에 의하면 뭐 10,000명당 1명 정도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몸에 좋은 것들 사다가 드리는 것처럼 네. 이제 어르신들 뭐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녹용 사다가 드려도 크게 문제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거 걱정 없이 그냥 크게 문제 없이 드려도 괜찮은가요? 거의 문제 없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좀 약간 영양제 같은 것들 많이 드시지만 70년대, 80년대 한 초중반까지도 집에서 아예 이런 전지라고 합니다. 전지를 전체를 사가시는 댁들이 계십니다. 사슴뿔을? 네. 물론 이제 집에서 삶을 수 있게 이제 이것을 싹털이나 이런 걸 갈아서 토막 내서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가져가셔서 집에서 푹 고시는데 대략 3일 정도를 밤낮으로 다르게 되면 거죽만 남고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묵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쭉 건져서 꽉 짜내고 나면 남은 그 완전히 다 우려낸 거죠. 그거를 이제 그 냉장실에 넣으면 묵처럼 됩니다. 그럼 아침에 나갈 때마다 따뜻한 물에 한 국자 떠서 저어서 녹여서 드시고 나가고 매일 초등학생부터 할아버지까지 예,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는 이제 일종의 음식에 가까운 물론 이제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면역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골수를 보강하는 효능이 굉장히 대단하지만 그만큼 부작용이 없는 식품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군요. 질문 주신 분 중에서 58세 남성인데요. 제가 애주가입니다. 근데 보약을 먹은 적이 없어요. 대충 건강한 편인데 굳이 보약을 먹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거든요. 본인이 필요하실 때 먹는 게 보약이지. 그렇죠. 나는 필요하지 않은데 먹는 것은 의미가 사실 없고요. 본인도 모르고 있었는데 진단을 통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본인도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발견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본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앞서 이제 원물에 대한 소개를 쭉 하실 때 통관을 거쳐서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한약재든 뭐든 국내산, 신토부리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슴뿔은 통관을 거친다는 얘기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한 5종 정도의 녹용이 있는데요. 전 세계 사슴이 400여 종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용으로 쓰는 건 4종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5종류인데 이제 한의사들은 그 중에서도 한
네 가지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국내에서 자생되지 않고요. 과거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사용했을 때도 이제 여진족 위쪽에서 만주 쪽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매화록, 마록, 대록, 그다음에 뉴질랜드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약에 녹용인데 국내산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닌데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그 광록병이라고 해서 광우병처럼 이제 그런 이제 그 검사도 좀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생장 온도가 연평균 기온이 그 만주급 이상 되는 추운 지역에서만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따뜻한 남쪽 나라에 그 종자를 갖다 키우더라도 비실비실하지요. 그러다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항생제 없이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가 원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꽃사슴 같은 거 이쁘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사용하지 않고요. 약성은 그렇군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 특히나 몸이 허할 때라든가 아니면 성장이나 이렇게 뭔가 부스터 역할을 하는 그럴 때 녹용을 많이 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공진단 우리가 왜 기운 없을 때 뭐 피로할 때 이럴 때 많이 먹는 약재가 공진단인데 여기에도 녹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갑니다. 사양이 제일 메인의 효과입니다. 사양. 소량 들어가지만 제일 강력한 효과는 사양인데 그 사양의 효과를 이제 뇌로 끌고 간다든지 골수로 끌고 간다든지 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녹용도 들어가고 이제 혈류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약재 중에 그 배합이 적절하게 되기 위해서는 당기와 산수유가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약재로 된 것이 이제 원방 이제 공진단이 되죠. 그렇군요. 65세 남성이고요. 67kg입니다. 손발이 차고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요. 녹용을 먹으면 추위를 좀 덜 탈까요? 물론입니다. 이제 추위를 타는 이유는 이제 물론 더 많지만 크게는 5가지로 대별을 합니다. 5가지 환자들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한 3가지나 4가지 정도는 녹용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빨리 추위를 잊게 만들어 주고요. 추위를 탄다 하지만 녹용과 상관없는 추위 타는 증상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나머지 서너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추위를 타신다면 녹용을 넣어서 드시면 더욱 더 높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서너 가지 원인이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상열하한증이라고 해서 이제 내 몸의 열의 균형, 대류 균형이 안 맞아서 얼굴은 버을 건데 손발은 찬 분들이 있습니다. 배도 차고 이런 상열하한증에 굉장히 잘 듣고요. 아래를 보강하게 되면 열이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원래 자체가 이제 냉하신 분들, 뭐 저혈압이거나 뭐 빈혈도 있으시면서 특히 여성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아주 오리지널로 좋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소양화 좀 어렵습니다. 이제 몸 안에 어떤 대사가 깨지면서 교감신경 흥분 상태가 있고 이럴 때 나타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몸에 열이 많은데도 손발은 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잘 안 듣습니다만 이런 증상이라든지 또는 위와 장이 냉해서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되고요. 또 이제 노인성으로 냉하신 분들도 또 녹용이 잘 맞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내가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지만 그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지를 일단 알아야지 녹용이 듣느냐 마느냐도 알 수 있겠네요. 뭐 웬만하면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질문자분들 이렇게 뉘앙스를 보면 벌써 이제 다른 불편함을 호소하십니다. 뭐 불면증이라든지 화병이라든지 막 뭐 염증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주로 녹용에 안 맞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녹용이 맞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녹용을 좀 섭취하고 싶다. 어떻게 구입하면 돼요? 실제로는 이제 그 구입은 어렵고요. 식품성 녹용이 있고 약용 녹용이 있습니다. 이제 식품성 녹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약의 함량이 좀 부족한 것들. 저희가 자른다고 해서 대장만 자르는 건 아니고 사슴을 몰아가지고 헬기와 말로 막 몰아서 내려오거든요. 졸병도 자르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3년생 이상은 다 자르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큰 이제 저희가 이걸 저희 용어로 대포매지라고 합니다. 근데 중포매지가 있고 소포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kg가 안 되는 소포매지 이거는 거의 3kg 정도 되는 거고요. 700g, 800g짜리는 사실
약성이 좀 그렇죠. 떨어지거든요. 그럴 근데 수밖에 없죠. 이미 잘랐으니까 음. 이제 그런 것들은 약의 효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음. 식품으로 허가를 받아서 통관이 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녹용 팔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구입할 수가 있고 그런 건 많이 먹어도 몸에 부작용이 없으니까 이제 식품으로 드시되 이제 좀 함량이 높고 약용으로 지정되는 걸 드실 때는 아무래도 한의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구매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이제 진짜 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뭐라도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네. 수험생들이 집중력도 좀 높이고 긴장도 완화하고 그러려고 공진단 먹기도 하고 또 우황청심환 먹기도 네.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몸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서 체질이나 복용량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조건 떨린다고 해서 우황청심환 먹이고 네. 무조건 이제 좀 보호한다고 네. 해서 공진단 먹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우황청심환은 수험생용이 아닙니다. 중풍 환자들 응급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열을 확 떨어뜨리죠. 네. 그래서 나는 우황청심환 먹고 마음이 편해지던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몸에 열이 상당히 많은 체질의 학생들이죠. 그런 경우에 듣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나는 우황청심환 먹고 늘어져서 뭐 이제 문제 풀을 의욕도 안 생기던데 이런 호소하시는 분들 큰일 날 수 계시거든요. 있겠네. 그런 분들은 몸에 열이 전혀 없는데 긴장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드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의원에 방문하시면 우황청심환 외에도 천황보심단이라든지 정지환이라든지 자주환이라든지 연령환이 굉장히 다양한 환이 약이 사실은 많네요. 있고 유행하는 것이 이제 천황보심단과 이제 우황청심환인데 그렇게 찾아서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우황청심환은 주로 이제 응급에도 쓰지만 약간 조증 상태일 때, 히스테리 상태일 때, 막 분노 상태일 때 이런 때는 또 잘 듣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자요. 너 긴장돼서 못 자겠어요. 이러는 이제 환자들은 잘 들으십니다. 그리고 공진단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부분 효과가 납니다. 청소년인 경우에 오히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 공진단의 문제라기보다 장이 약해서 이제 그 설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한데 대부분 듣죠. 근데 그 효과를 보시는 분이 있고 난 먹어도 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공부할 때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는 거죠. 집중력도 떨어지고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멍하고 이렇게 입맛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몸이 천근만근 이럴 때는 공진단이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의해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먹이셔야 될 것 같고요. 한약을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회식 자리를 가도 나 한약 먹어서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한약 먹을 때 먹으면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기본적으로 술, 커피, 담배, 녹두, 숙주나물, 닭고기, 돼지고기, 면 종류 정도를 기본적인 금기 사항으로 드립니다. 맞네요. 근데 그 부분을 다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조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병마다 당신은 밀가루 절대 안 돼요. 술 절대 안 돼요라고 절대가 붙을 수가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이유가 있고 그건 이제 한의사분께 설명을 듣고 안 드시면 되고요. 그런 설명이 없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과식만 안 하시면 뭐 밀가루도 사실 조금 드셔도 되고요. 뭐 녹두, 숙주나물도 조금 드셔도 되고 술도 그냥 한두 잔? 그 정도는 뭐 크게 약효를 방해하진 않습니다만 주의하실 거는 보약인 경우에는 내가 술 먹었다고 한 끼 안 먹으면 그냥 뒤로 미뤄지는 거지만 그렇죠. 치료약일 땐 또 다릅니다. 치료를 하는 중에 약도 안 먹고 술도 먹었어. 그러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술 드신 날도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위한 한약이라면 드시는 게 필요하다. 네. 자, 요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한약 먹을 때 무 먹으면 흰머리카락이 난다. 네. 저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 예. 진짜입니까? 재밌으니까 많이 퍼지는데요. 근거 없습니다. 다시 문헌에 나오긴 합니다. 문헌에 나와요? 예, 옛날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뭐냐면 무를 먹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나복자라는 한약이 있습니다. 무씨죠. 예, 2년생 무씨가 이제 나복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담을 친다든지 뭐 소화를 시킨다든지 하는 약재로 쓰는데 그것과 섞어서 쓰면 숙지황이라는 그 약이 지황이라는 뿌리 식물의 약인데 우리가 이제 그 보험제로 녹용과 많이 섞어 쓰는 약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먹으면 머리가 쉰다라는 문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회자가 됐고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났지만
실제로 나복자와 숙주향을 섞어 썼을 때 머리가 휘었다고 하얘졌다고 보고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하나도 없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약 먹으면서 이런 상비약 먹어도 됩니까?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약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서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감기약은 대부분 면역 억제제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올리는 한약을 먹고 있다면 서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그럴 땐 한의원에 한약 드시는데 가셔서 한약으로 된 감기약을 드시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전혀 이제 면역과 관계없는 일반 약을 드실 때는 네. 감기 열에 의해서 보약 성분이 좀 덜 나니까 아까워서 감기 난 다음에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녹용 같은 경우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실제로 보기 힘든 이렇게 사슴뿔까지 가지고 오시면서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 보냈습니다. 녹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약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고요.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